저번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 네파리안 등급 얘기하고 있다가 상대 네파리안에 황천 맞고 제가 진 경기가 있었죠. 이세라보다 약간 강하거나 약간 약한 정도. 아직 제가 장담은 못 드려요. 써볼 기회도 거의 없는 카드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충분히 강력합니다. 크로마거스보다 네파리안이 강력한 건 확실해요. 크로마거스는 한 턴 살았을 때부터 에이드로 복제하는 거고, 네파리언은 들어왔을 때 바로 카드를 줘버리죠. 등급 확률론에 대해서 저의 견해가 바뀐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벤에서 뭐죠? 1인 모험으로 직업별 도전 과제 중에 검은무새 투기장 얘랑 붙으면은 차원문을 계속 쓸 수가 있죠. 거기서 차원문을 계속 써서 인벤에서 어떤 분이 기재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차원문 100번 썼을 때 이제 전설 등급이 어느 정도 확률로 나오느냐. 그래서 거기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차원문은 링크를 제가 드리진 못하는데 찾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링크를 따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확률론에서 차원문을 저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원문은 주작이 아니더라. 물론 뭐 예외 다른 확률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장담을 못하고, 실제로 차원문을 써봐도 전설 등급 못지않게 일반 등급이 정말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이 다 똑같이 나눠져 있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차원문에서 영웅 등급을 주는 경우가 충분히 있긴 있는데, 막상 이렇게 테스트라든지 보면은 영웅 등급이 나올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은 사실 영웅 등급의 카드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제작진이 무슨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웅 등급 하수인의 개수가 전설 등급 하수인의 개수보다 적다 보니까 결국 영웅 등급이 제일 레어한 등급이 됐어요. 차원문에서도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걸 봤을 때 차원문은 등급 확률론이 포함이 안 되겠구나. 그 전설이 왜 그렇게 잘 나올까? 전설이 지금 확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 게임 하수인의 한 20% 정도가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은 전설이야. 그렇게 보면은 전설이 오히려 조금 나오면은 더 이상한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일반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일반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차원문은 일단은 확률 주장론에 대해서는 저는 패스를 할게요. 그런데 반전,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이면을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애초에 등급 확률론을 주장했던 거는 벌목기를 컨스에서 너무 많이 벗겨보다 보니까 이거를 알것대기를 이제 벗기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확률이 주작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차원문은 전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주장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벌목기가 주는 확률과 차원문이 주는 확률을 별도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저는 벌목기랑 그물거미를 많이 벗겨보면은 모든 카드 중에서 그야말로 한 장을 무작위로 주는구나 라는 거는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벌목기를 잡았을 때 종말이라든지 고대감시자라든지 희귀 등급이죠. 그 다음에 전승지기초,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에 이제 먼저 등급을 체크를 하고 일반이냐 희귀냐 영웅이냐 전설이냐, 그러고 나서 걔네 중에서 랜덤이다, 그 생각은 벌목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마리가 자주 안 나오는 이유라기보다는 의외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벌목기에 먹혔을 때 종마리가 맨날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타이노스라든지 모든 이코스트 하수라면은 얘네들이 다 벌목기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전승지기가. 그 다음에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니까 먼저 전설 등급이 나오기로 정해졌으면은 타이노스랑 네트페이글이랑 전승지기초랑 미라우스도 잘 나와요. 대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에서 나오는 거 하나를 주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벌목기에서 각 카드를 줄 확률들이 일반 카드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랩터가 나올 확률이 미라우스보다 실질적으로 낮아요. 왜냐면 일반 등급의 이코스타 수는 정말로 많기 때문에. 일반 등급 이코아 수는 진짜 많거든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일반 등급을 정해주면 결국 하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등급 이코가 나올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앵무새는 되게 잘 나와. 얘는 영웅 등급 이코다 보니까, 영웅 등급 이코는 저번에 세보니까 9장 정도 있어요, 이런거. 그래서 영웅 등급이 나오기로 했으면은 걔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말리도 실질적으로 나올 확률은 조금 높은 정도죠. 저는 일단 벌목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골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뭐 정확히 확률이 나눠질지는 아닐지 몰라도 하늘골렘을 벗겼을 때 남장 리븐데어나 늙은 거먹는 멀록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해. 너무 잘 나와서. 아니요, 제가 오늘 좀 여건이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3시부터 방송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한 건 결국 아프리카에서는 방송을 제가 못했고 5시부터 다음 팟에서 했어요. 아프리카는 차후에 제가 다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 스펙에서는 안 돼요. 뭐 몇 가지를 좀 손을 봐야 돼요. 제가 하늘골렘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 글이 티켓에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일단 삭제를 했어요. 그 차원문에 대한 이론이 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카드에 대한 그 주장론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인펜 글이요? 인펜 글은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팁게였나 자게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하늘골렘이나 벌목기를 실험하기는 좀 힘들어. 이번에 블리자드가 저 차원문을 계속 쓰는 1인용을 만들다 보니까 차원문 테스트하기는 쉬운데 얘네들을 계속 벗기는 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늘골렘을 2장 넣은 드루이드 덱으로 컨스를 얼마 전에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원문의 확률 조작설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하지만은, 그래도 게임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의 비율을 봤을 때 차원문은 여전히 막강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을 뽑으면 대부분 전설은 고코스트 하수다 보니까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코스트비의 능력이 안 좋은 전설들은 많지만은 걔네들의 코스트도 3 감소한다는 거고, 심지어 투기장의 제한같이 안 좋은 효율의 카드들도 3코스트 저렴하면은 좋거든요. 3코스트 6호 도발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차원문은 아직도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루이드로 하늘골렘 2장을 넣고 컨스를 계속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많이 벗겨지잖아요, 하늘골렘이. 근데 얘랑 얘가 꼭 나와. 얘랑 얘를 셀 수 없이 봤다는 건 아닌데 너무 잘 나와요. 전설이 나오기로 정해지면은 결국 얘네 둘 중에서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 심지어 제가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은 그 드루 미러전에서 제가 핸드가 다 떨어졌어요. K각을 재는데 K각이 안 나와. 상대 발드루가 사육 도발이 있어서. 그러면은 하늘골렘으로 발드루를 받고 요게 나와서 돌진으로 2점을 주면은 데미지가 계산해보니까 상대가 딱 죽어. 그리고 뭐 휘두를 썼었는지 뭐 자군을 썼었는지 그러면 딱 죽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늘골렘으로 발드루를 박았습니다.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돌진 2뎀 차이로 내가 질 게임을 이겼어요. 그런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골렘이나 벌목기가 주는 카드들은 먼저 등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물거미 어딨죠?
아니요, 근데 전함은 발동이 안 돼요. 돌진만 발동이 되죠. 전투 함성은 그 발동이 안 돼요. 그물거미에 대해서도 얘를 확률론을 제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물거미가 꽤 잘 주는 카드 중에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예. 그물거미의 경우도 날뛰는 코도랑 사바나 사자 이런거 잘 주고, 희귀 등급 야수다 보니까 일반 등급 야수가 많지 희귀 등급 야수는 몇 장 없어요. 그물거미가 요거나 요거는 밥 먹듯이 주죠. 전설이 나오기로 했으면 결국 요거랑 요것도 그물거미가 진짜 잘 주는 카드죠. 사냥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그물거미로 나올 수 있다. 그래, 그건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만나죠. 닭도 자주 줄 수밖에 없어요. 희귀 등급 야수가 몇 장이 없어요. 그래서 닭을 자주 주는 겁니다. 얘가 일반이 아니다 보니까. 희귀 주기로 했으면은 닭이냐 사바냐냐, 또 누구 있죠? 백수냐 코도냐, 뭐 그 정도? 뒤지면 한두 장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주는 거고, 걔 어딨지? 요거 굶주린개라든지 앵무새라든지. 제가 과거에 해적냥꾼으로 좋은 성적을 낸 일이 있어서 최근에도 해적냥꾼을 좀 연구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 해적들이 들어가고 그물거미를 한두 장 썼었어요. 그물거미를 한 장 쓰는 해적냥꾼이었는데, 그물거미가 죽으면은 선장의 앵무새를 꽤 높은 확률로 줍니다. 그러면 선장의 앵무새를 쓰면은 당연히 카드를 안 뽑아야 되는데 카드를 뽑아. 그러면 상대가 눈치채죠. 쟤 이상한 덱이구나. 블링트론이 주는 무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해보겠습니다. 노리고 그물거미를 넣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노리고 낸 게 아니라, 해적냥꾼의 특성이, 어떻게 해적냥꾼을 만들어도 결국 이 카드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냥꾼이 막 덫이라든지 코스트를 많이 아낄 수 있잖아요. 미치박자 중매하던지. 그래서 막 덫도 있고 냥꾼이 무기로도 치고 가뜩이나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많은데 어그로가 상당히 심한데, 거기에 이제 0코스트로 또 3-3짜리 하수를 충원을 한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되게 껄끄러워서, 해적냥꾼을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도 공포의 해적은 2장을 쓰셔야 돼요. 그린스킨도 아마 들어갈 테고. 근데 공포의 해적의 특징이, 무기 끼고 있을 때 신난다 하고 막 딱딱 내려놓으면은, 무기를 끼고 있으면 1코스트죠. 그린스킨까지 걸면 0코스트 됩니다. 그 독수리뿔 장궁에다가. 신나게 나가면은 정작 핸드가 그냥 다 털려버려요, 사냥꾼이. 그러면은 이후에 드로우 한 장 한 장을 의존하다 보니까 기복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분 드로우를 생각해서 저는 그물거미를 되게 한 장 넣었었던 거고, 1턴에 나가면은 뭐 하나는 준다. 근데 신기하게도 선장의 앵무새를 잘 두더라. 그러면은 선장의 앵무새로 해적을 드로우 하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영웅 등급 야수가 있기에 2장밖에 없습니다. 선장의 앵무새랑 굶주린개. 근데 이제 하스스톤 방송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야수냥꾼이나 뭐 돈냥이냐 뭐 아무튼 어떤 냥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물거미를 쓰는 덱을 이제 냥꾼만 계속 랭크 게임을 하시는 분 방송을 보잖아요. 굶주린개가 핸드에 계속 들어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물거미나 벌목기 같은 카드들에 대한 확률 조작론은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커맨더님이 말씀하신 블링트론 3000, 그 다음에 네파리안, 운명의 파멸,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노코멘트 할게요. 운명의 파멸이 예전에는 몇몇 악마들 정해놓고 그 중에서 하나 랜덤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애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등급이 얼만큼 영향을 받는가, 그야말로 모든 애들이 다 하나의 확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등급을 재는가.
사실 파멸 수호병이 은근히 잘 나오는 점이라든지 그 전설 악마가 3장이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얘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설이 나오기로 정해지면 얘랑 얘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운명의 파멸도 약간의 의혹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원문 사건을 겪고 나서 느낀 게 이제 쉽게 이제 단정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다는 걸 인정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카드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벌목기 하늘골렘 그물거미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하고, 걔네들은 확률 조작이 많습니다. 네파리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미심쩍은 게 영웅 카드 주문은 적잖아요, 보통. 영웅 카드 주문을 은근히 잘 주더라고, 네파리안이. 그래서 약간 미심쩍기는 한데 얘를 그래도 많이 써보기는 힘들어요. 얘를 들어가는 덱을 계속 돌려도 얘가 9코스트다 보니까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장담은 못하겠어. 네, 어제도 황천 맞았죠. 근데 영웅 등급 카드는 적다 보니까 그 응징 경로라든지 성기사에 그런 주문들을 은근히 꽤 뽑는 느낌이긴 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고, 저는 강화 로봇에 대해서는 순수 3분의 1이라고 봐요, 저는. 워낙에 이제 그 확률 주장론들이 있는 게임이라서, 의혹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장담은 못하는데, 그래도 요거를 뭐 어떻게 다르게 주작할 만한 게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 로봇을 쓰는 덱을 막 돌려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요게 맨날 저것만 주더라 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있지. 얘도 약간 의혹이 있습니다. 얘가 무작위로 선택된 멀록을 4마리를 주는데 중복 멀록을 자주 줘요. 그러니까 넵튠론을 딱 썼을 때 그 4장 중에서 중복 세트가 들어가 있다. 똑같은 카드 3장, 2장이나 3장. 3장은 좀 드문데 2장은 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중복 카드를 보면은 꼭 이런 게 있어. 넵튠론 딱 썼는데 거먹눈 멀록 2장을 준다든지, 진흙지느러미 영혼 방랑자를 2장 준다든지, 그런 경험이 꼭 있어요, 저는. 요것도 있어요. 영웅 등급 카드 멀록이 2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3장까지도 받아본 기억이 있어. 멀록 전투 4장. 그래서 쟤도 등급 확률론에 어느정도 의혹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먹눈 만약에 확률 등급에 따라서 나눠서 주는 거라면은 전설을 주기로 딱 체크가 되면은 결국 얘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먹눈 멀록은 2세트씩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혹은 2세트를 안 받아도 꼭 1장은 주더라. 4장 중 1장은 거먹눈이더라. 상대가 넵튠론을 쓰면 일단 거먹눈은 배제할 수가 없어. 예, 스웨이드의 벌목기에 대해서는 얘는 무혐의. 얘는 그냥 풀어줘야 돼. 조사할 게 없어. 조사해도 나올 게 없어, 얘는. 뭐 여기서 나오는 전설들의 그 확률까지 블리자드가 주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얘는 무혐의입니다. 블리자드에 물어보면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알려줄 리가 없어, 내 생각에는. 근데 고코 전설을 많이 준다는 건 어느 정도 느낌 탓이 개입됐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전설은 고코가 많습니다. 여기만 봐도 전설 이만큼이 고코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 중에, 모든 전설 중 1장 주면은 고코를 줄 확률이 더 높은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블리자드 본사에 취직하고도 그 하스스톤 그 제작팀 쪽으로 들어가야지. 하스는 취직을 할 수가 없네. 네파리안이 전사한테 쓰면은 난투를 좀 많이 뽑긴 하더라고. 영웅 등급 주문이 적잖아요. 방패 밀쳐내기나 난투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영웅인가? 그거 뭉개버리는 거 아닌데, 으깨버리는 거가 영웅 등급이죠. 으깨기. 으깨기도 뭐 받아본 기억은 있는데.
예, 예비 부품은 주작이 없다고 봐요. 뭐를 잘 준다기보단 모든 카드가 확률이 같은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카드 게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카드 게임에서 주작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그 카드 딱지들, 종이들 가지고 카드를 하면은 그 무작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뭐 간혹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를 쓰는 게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어차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원한다면 주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저거는 컨스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동전 십자군도 조금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나중에 1코 전설 생겼는데 굼룡이 1코 전설 잘 주더라. 그럼 굼룡은 원래 주작하고 있었던 애가 맞는 거지. 그니까 굼룡이 지금 어떻게 1코를 주는지도 제가 장담을 못해요. 모든 카드가 같은 확률인지 등급 나누는지. 그거에도 주장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 드루가 후턴이면은 급성정자를 뭐 잘 뽑는다 그런 얘기. 벌목기가 거미 전차에 박아주기를 바라는 건데 안 박아주겠죠? 피를 볼 시간이군. 저거는 약간 드루이드가 손해보게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걸어서 저거 잡는 거. 어차피 요거까지 박으니까. 아니요. 배신보다 패거리가 좋은 카드 아니죠. 배신 집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레나 밸류가 트럼프 리스트 이후에 나온 카드들, 트럼프 리스트가 낙스 나오기 전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이후에 나온 카드들의 주문 점수가 상당히 경악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주문에 대한 그 카드 값을 밸류가 너무 측정을 못해요. 어떻게 할까? 지금 센진 낼지 저거 첨보 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 없네. 첨보 내죠. 실범 지지 않는. 아프리카 왜 못했냐고요?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또 놔두네. 일단 이건 정배기 숫자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장 남았고. 이거는 아마 센진 내야겠죠. 아니면 부대장. 아, 부대장도 좋아 보이는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소니 바이오사 노트북인데 그 저작권 문제로 스테레오 믹스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스테레오 믹스가 지원이 안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멀티 오디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음 팟은 멀티 오디오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다음 팟 기능에 결국 청자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거나 게임 음악만 듣거나 둘 중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를 깨려면은 이제 몇몇 장치들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오늘 방송하기로 했는데 방송할 수가 없어서. 아니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소니 바이오 노트북이라고요.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 그 소니 바이오 노트북에서는 스테레오 믹스를 지원을 안 한다고요. 보통 노트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고 저처럼 노트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도 소니사의 노트북이어야 돼. 가령 LG는 제공을 하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 바이오 노트북으로 게임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검색 같은데 막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답변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참고를 하니까 차후에는 아프리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못한다는 거죠. 안 하셔도 된다고? 함께하거나 죽어라. 지금 생식 낼지 발명가 낼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제요? 사제 생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이 복잡한 게 예전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웠다가 낙스라마스 확장 나왔을 때였나? 그 후에 약간 체감 확률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도 추정을 한 적이 있었고 뭐 복잡하긴 해요. 저런 걸 쓰네. 이게 어쩌면은 그 송곳니 드루이드가 들어간 덱일 수도 있어요. 노움 실험가가 특징이 주문을 들어오면 1드로 하니까 이득인 거고 하수를 들어오면 무조건 닭으로 만드는데 걔가 야수가 되죠. 그 야수로 만든다는 거는 핸드에 들고 있다가 나중에 송곳니 낼 때 1코스트만 더 하면은 먼저 닭 내고 송곳니 내면 확정으로 77로 나가겠죠. 제가 컨스에서 야 이거 진짜 기발한 것 같다. 컨스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몇 판 하다가 덱을 없앴어요.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 맞는 스페너 좀 던져주세요. 지금은 도발 2마리까지 굳이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잡으면 영능에 잡히니까 요거 잡아줍니다. 근데 저 닭이 화난 닭보다 더 화난 거 같지 않나요? 얘는 막 파닥거리고 있고 표정도 있고 화난 닭은 그냥 얌전히 있어. 나는 그게 의문이야. 둘의 일러를 바꿔야 돼. 이게 더 화난 거지. 화난 닭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끝나고 제가 일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 어라? 잠깐만요. 다스팅고 좋아. 휘도각 나왔어.